과세 기준일도 이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할 정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과세 기준일 이게 뭔지 좀 정확하게 개념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이 3번의 단계에 걸쳐서 발생을 해요. 네. 우선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걸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돼요. 취득을 할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죠. 취득하는 시기도 명확하고 취득하는 금액도 명확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를 할 때를 보면은 양도하는 금액 명확하고 언제 파는지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 공시지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한 번을 부과를 하는데 사실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도 초나 연도 말 이렇게 정해진 기간 안에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요. 과세 기준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라 부동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 해에는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를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법에서 정하였기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언제일까요? 매월 뭐 마지막 날? 매해 첫째 날 이런 네. 건가요? 매월 하면은 이제 부담이 조금 커지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매월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기준을 하거든요. 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래요. 6월 1일이요? 네. 오. 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라서 그날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부동산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사실 6월 그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이 6월 1일 기준으로 날짜가 엮여 있게 되면은 좀 신중하게 날짜를 선택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6월 2일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네.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6월 1일에는 부동산이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한 6개월어치를 절약한다 이렇게 6개월,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1년을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네. 한 번 안 낼 수 있는 거죠. 그 아. 해에는.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시는 분들은 네. 1월에서 5월 31일까지 갖고 계시다가 5월 31일에 딱 파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에는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해당하는 것만큼 종부세나 재산세는 이분이 안 내시고 매수자가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매수자의 입장인지 매도자의 입장인지에 따라서 날짜 계산을 조금만 이제 신중하게 하시면은 그 해에 재산세나 종부세는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6월 2일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 네, 거고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그 전까지 꼭 팔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기억을 네. 하면 좋을 것 그럼 같은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걸 챙길 때 이제 과세 기준일 잘 따지면 대체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는 사실 이제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네. 재산세를 내는데 왜 또 종부세를 내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 안 내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죠. 네. 공시지가가 높지 않았을 때. 거기다가 1세대 1주택자는 6억이 아니라 9억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9억이 넘으시는 분만 종부세를 부담을 했고 9억이 안 되면 종부세를 부담을 안 했었거든요. 네.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이렇게 3가지 부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에서 6억 또는 9억을 빠진다고 했잖아요. 또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게 돼요.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인별 또는 재산 유형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만약에 뭐 기준이 1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집이 한 채다. 그러면 9억 원을 빼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3억 이하에 들어오게 되죠. 3억 이하일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는 0.6% 세율이 부과가 돼요. 거기에다가 10년 이상 이제 올해, 그러니까 5년부터 10년, 15년 이렇게 20%, 40%, 50%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연령이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나이가 더 이제 들으신 분들한테는 20%, 30%, 40% 이렇게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공시지가가 11억 원이라면 거기에서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을 차감을 했기 때문에 2억 원이 기준이 되고요. 과세표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고 0.6% 곱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대략 한 36만 원 정도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1주택자일 경우고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공시지가가 훨씬 더 높다거나 그러면 종부세 부담이 훨씬 클 겁니다. 네, 뭐 종부세도 뭐 부담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재산세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재산세 부과 기준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재산세는 정말 친절하게 이제 구청에서 다 계산을 해서 고지서까지 저희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재산세는 보통 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택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주택 공시가격의 60% 정도를 곱한 금액이 네. 과세표준이 돼요. 여기에서 세율이 0.1에서 4% 이제 구간마다 조금씩 달리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종부세처럼 막 6억을 차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시가표준액도 낮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까지 곱해주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이제 다운시킨 상태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1에서 4% 세율을 적용을 한다면은 종부세보다는 과세를 계산하는 기준 다르지만 사실 6억, 9억 이렇게 획기적으로 금액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재산세 부담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11억 원 정도 공시지가가 된다.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재산세로 부과가 되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재산세 300만 원 넘게 부담하고 이제 종부세도 3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의 4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뭐 매매하는 분이나 취득하는 분이나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세 기준일 잘 따져보면서 좀 큰 금액을 절약을 하시길 바라고 부동산 매매하실 때 꼭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세TV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무사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